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요, 이 서울의 전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뉴스를 봤는데요. 이 서울의 전세가가요, 최근 16년도에는 75%까지 올라갔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를 시작으로 점점 떨어지더니 네. 최근에 52%까지 떨어졌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하면서 봤죠. 근데 이게 평균치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50%도 안 되는 데들도 많더라고요. 심지어 네, 30%대도 맞습니다. 네, 있고 전세가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소장님 보셨나요? 이제 전세가율은 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쵸. 전세가율은 항상 이제 뭐 수시로 막 어떻게 변하냐. 사실 네. 부동산은 느리기 때문에 수시로 막 할 필요는 없고 눈여겨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작년의 전세가율과 올해의 전세가율,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올해는 좀 이제 아직 시작 중이니까 네. 라고 한다면 이제 2021년의 전세가율과 네. 2022년의 전세가율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뭔가 좀 의미심장한 포인트가 있는 게 사실 매매가가 네. 지금 2021년부터 해서 2022년도쯤에 보면은 뭐 20% 30% 떨어진 데들이 이제 수두룩하다. 근 10년 이래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이제 계속 빗발쳤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 사실 원래 이제 매매가의 움직임 폭과 전세가의 움직임 폭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매매가의 움직임 폭이 훨씬 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올라갈 때는 이제 매매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전세가는 서서히 올라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가율이 낮아지는 거죠. 이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락 시기 때는 어차피 둘 다 떨어지지만 매매가 떨어지는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전세가율은 결국에 올라가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매매가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전세가율과 22년의 전세가율이 거의 비슷해요. 신기한데요? 네. 보통 매매가 한 20, 30% 떨어졌다 네. 하면 전세가율은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비슷하다.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네. 맞는데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 전세가도 같이 폭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매매가는 가수요라고 하고 네. 전세가는 뭐 실수요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전세가가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요? 1년 만에? 그러니까요. 원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데 이제 특별하게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떨어질 만한 요인들이 네. 굉장히 약간 우연적으로 한꺼번에 겹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임대차 3법 때문에 그 전 2년 동안 폭등을 했죠. 폭등한 폭이 사실 말로 폭등인데 정확한 어느 정도 개념이냐면 박근혜 정부 5년에 걸쳐서 전세난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5년 동안의 오름폭보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처음 시작하고 나서 6개월 동안에 올라간 전세가 폭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확 올랐네요. 그렇죠. 5년에 올라간 것보다 6개월 만에 올라간 전세가의 폭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그만큼 짧은 기간 안에 급등을 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이때는 임차인들이 거의 패닉 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지 못해서 매물이 급감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진짜 전세난이 또 생긴 거예요. 이때. 맞아요. 전세난이 생기면 임차인은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높은 가격에 그냥 무조건 계약을 해야 돼요. 그렇죠. 높은 가격에 물건도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그래서 폭등,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폭등을 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2년 차에 돌입하면서 이제 매매가 떨어지면서 이제 전세가도 떨어지는데 패닉 상태에서 계약했던 높은 가격을 임차인들이 이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연히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나마 전세 대출을 받아서 그나마 그거 이자 내면서 이제 버티려고 해도 이자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임대차 3법 때는 금리가 낮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아예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기존 집을 다 포기하고 이제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하면 임대인은 좋아할 상황이죠.
원래는 그쵸. 새로운 임차인을 높게 받을 맞아서 수 있다. 높게 올릴 수가 있는데 네. 처음에는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예 이제 임차인이 보러도 안 오는 거죠. 문의하는 임차인도 그쵸.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분위기를 감지한 임대인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가격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전세 수요자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뭐냐면 임차인 수가 그동안에 줄어버린 거예요. 폭등 기간 동안에 무주택자가 연끌을 해서 집을 굉장히 많이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집을 샀다는 얘기는 임차인에서 자가로 포지션 변경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차인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다 월세로 가신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상 때문에 남아있던 별로 안 되는 수요자, 임차인 수요자가 원래는 전세 쪽으로 다 몰리는데 이런 사람들이 또 금리 인상 때문에 월세가 또 이자보다 싸네? 해서 월세로 또 수요가 분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우연히도 한꺼번에 탁 몰리면서 폭락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매매가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이 지금 최저라고 나온 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도 이어서 올해 서울 강남권에 입주를 앞둔 물량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좀 살펴봤어요. 올해 이제 앞둔 입주 물량이 3월에 개포자의 프레지던스가 3,375가구가 있고요. 하반기는 서초의 원베일리가 2,990가구, 총 한 6,300가구 정도가 물량이 있더라고요. 올해를 시작으로요. 내년도 있고 25년까지 꽤 입주 물량 많은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2025년에 1월 달에 둔촌주공이 또 입주를 안 해요. 그러네요. 더 플러스를 해야 되겠네요. 이게 보니까 24년에는 6,700가구, 25년에도 한 10,000가구가 있네요. 그러면 전세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그동안에 2022년은 서울의 입주 물량이 거의 역대 최저치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폭등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공급 부족으로 얘기를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입주 물량의 역할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입주 물량은 사실 매매 시장보다는 임대 시장, 특히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월등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과장돼서 하는 말이 입주 물량은 100% 임대 공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100% 임대 공급이 맞아요. 매매 시장에서의 공급 역할은 아주 미비한 반면에 전세 시장에서 입주 물량 역할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이제 입주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전세가, 특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차인 수가 줄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이제 전세가 하락 요인으로서 강하게 작용하는 거죠. 여기서 드는 또 궁금점이 여기 이제 앞둔 물량들이 그냥 서울의 물량이 아니라는 거죠. 서울 강남권의 물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잠실이나 강동구의 헬리오시티 입주를 보면 그때도 정말 10,000세대 이상의 입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폭락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입지로 따지면 더 좋은 곳에 강남권에 입주라는 거죠. 그렇게 큰 타격이 있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잘 봐야 될 게 제가 시장에 따라서 이런 입주의 효과가 또 달라진다라는 영상을 제 채널에서 이제 초창기에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입주 시기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느냐, 그러니까 시장이 정말 상승장으로 좋은 시절이냐 아니면 하락 시장이냐. 그래서 하락 시장에서 입주하는 것들은 프리미엄이 잘 안 붙어 있어요. 그리고 붙어 있더라도 뭐냐면 입주하기 몇 년 전에는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았다가 프리미엄이 점점 빠지는 추세로 가는 그런 이제 입주 물량들은 완전히 달라요, 효과가.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때가 뭐냐면 이제 2018년도에 헬리오시티가 이제 거의 10,000세대죠. 9,500세대인가 되는데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하고 입주를 끝나갈 쯤에 또 강동구에 입주 물량이 16,000세대인가가 이렇게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폭락한다. 이런 얘기 전망들을 굉장히 많이 냈었는데 이때 실제로 매매 시장은 거의
영향이 없었고 전세 시장도 약간은 떨어졌다가 바로 다시 올라가는 맞아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프리미엄 때문에 그래요. 헬리오시티만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헬리오시티가 분양가들이 84제곱미터가 아마 7억대였을 거예요. 7억에서 8억대 정도 됐던 게 입주할 때 한 13억 정도 됐습니다. 2배 정도가 됐네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2배 가까이 올라가면서 자 이때 전세가율이 50%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3억의 매매가면 이때 전세가는 한 6억에서 6억 5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거의 분양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계약금은 냈잖아요. 네. 계약금은 10% 냈기 때문에 전세만 맞추면 잔금 치르는데 아예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대출이 잘 나오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13억의 대출이 뭐 60%만 나와도 그렇죠. 60%만 나와도 분양가를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대출을 받던 전세를 맞추던 약간의 시간차만 존재할 뿐이지 잔금 치르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임대인들이나 뭐 거기 실거주자든 누구나 급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유가 많은 거죠. 그리고 급하더라도 이미 피가 엄청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할 사람이 아예 없는 거죠.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러니까 기존 다른 집을 뭐 팔아서라도 어떻게 아니면 뭐 대출을 끌어와서라도 해결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전세가 떨어뜨리는 역할이 작았던 거예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입주 물량에서 핵심은 뭐냐면 급하다예요. 급하다. 네. 왜냐하면 입주 물량은 입주 시기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 시기를 지나면 뭐 일종의 이제 엄청난 압박이 분양권자한테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는 그 잔금 기간까지 어떻게든 잔금을 치러야 되는 시간적 압박이 있는 그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세를 맞추거나 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급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를 급하게 막 행위를 해야 돼요. 이럴 때 급하면 전세가라도 낮추고 매매가도 낮추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프리미엄이 많이 붙게 돼 있으면 급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압박이 없으니까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여유 있게 대출을 받아서 공실로 둔 상태에서 잔금 치러 놓고 그냥 천천히 전세 맞추면 되지. 전세가를 낮출 필요가 없었네요. 그렇죠. 그때는.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없어집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르죠. 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입주하는 사람들이 급해지게 돼 있어요. 급해지는 게 지금은 그때 상황하고 다르게 금리도 높아요. 거의 뭐 지금 2배, 3배 가까이 지금 금리도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안 되면 대출 받아서. 그러니까 대출도 잘 안 나오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버티겠다. 그러면은 대출 이자가 엄청 나가죠. 그러느니 전세를 싸게 맞추자. 대출 이자랑 전세랑 계산을 해보고 네. 그러니까 잔금을 치러야 될 이 시간적 압박 때문에 뭔가를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네. 프리미엄이 거의 없거든요. 네. 프리미엄 없는 상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전에 3년 전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프리미엄이 근데 뭐 전매 제한이나 이런 게 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그쵸. 시세도 파악하기 어렵지만 분위기 자체만 해도 계약 당시의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엄청 붙었다가 쭉 빠지는 상태. 그러면 계약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이거를 꼭 갖고 있어야겠다는 마음이 조금 그것도 떨어질 수도 덜어지는 있겠네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럴 때 급한 마음이 여러 가지가 겹치는 거잖아요. 불안정한 게 네. 지금 시세도 떨어지고 있고 시간도 정해져 있고 대출 이자도 올라가고 있고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고 임차인도 없고 그러네요. 내가 네. 어딘가 들어가려면 내가 살던 세입자를 새로 맞춰야 되는데 네. 그게 또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안 좋은 쪽. 그러기 때문에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그때가 서울이어서 좋았던 게 아니고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서울 지역 외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지역도 입주 물량이 있더라도 다 안전하게
그러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분양권을 가지고 입주를 했었는데 저는 그냥 버티고 있었어요. 버티고 있었더니 전세가도 높게 맞춰지고 전세 맞췄더니 잔금 내는데 오히려 돈이 남아 버리는. 그러니까 버텨도 뭔가 시장이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플러스 되는 요인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버티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시장이 하락장이면 버티면 버틸수록 압박이 더 커지고 불리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맞추는 게 중요한데 빨리 맞추려면 경쟁을 심하게 해야죠. 그렇죠. 가격에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경쟁을 심하게 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세가 폭락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전세가가 지금도 낮은데 소장님 네. 더 떨어진다.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전세가가 어느 정도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세가율은 더 낮아지고 매매가가 더 떨어질 폭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끌어들이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매매가는 그냥 전세가 하락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네. 전세가와 상관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각장 노선인데. 네. 떨어지는데 문제는 전세가가 버티고 있으면 떨어지는 폭이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전세가가 떨어지게 되면 떨어질 폭이 더 공간이 많아지니까 그 떨어질 폭이 더 많이 확보돼서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거의 25년까지 지금 입주 물량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하락하는 기간이나 네. 이게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저는 하락을 길게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했었는데 네. 그 폭이나 이런 게 그러면 폭은 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제가 항상 이제 얘기했던 게 지금 안 떨어지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대형 평형들은 지금 안 떨어지고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런 게 이게 상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형 위주로 많이 떨어지고 중소형 위주로 많이 떨어지고 대형은 안 떨어지면서 평균치를 내보면 40%에 한번 근접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오히려 많이 떨어지는 거는 뭐 60%, 뭐 심하면 70%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평균치에 뭔가 착각을 하면 안 되겠네요. 네. 40%가 끝이 아니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40%라니까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그렇죠. 해야 되는 더 거죠. 떨어질 수도 있는. 그리고 먼저 떨어진 거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요. 많이 떨어졌는데 네. 그러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전세가율이 높아야죠. 그러면은 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많이 떨어졌는데 전세가율이 여전히 낮아요. 그러면 떨어질 폭이 큰 거죠.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안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나라는 전세가를 기반으로 이게 움직이는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높은 상태가 되어야 하락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걸 좀 살펴봐야겠네요. 이미 많이 떨어진 지역이나 아파트가 있을 때 전세가율을 살펴봐서 그렇죠. 어느 정도 더 떨어지겠구나. 그렇죠. 그런 거를 봐서 지금 만약에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얘가 한 30% 정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전세가율이 한 70%대가 나온다. 그러면 얘는 좀 안정적일 수 있구나. 다만 얘 전세가가 버티고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만약에 쏟아지면서 얘가 전세가 빠지게 되면 이제 다시 떨어질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쉬운 것 같은데도 네. 이게 계속 시장이 변화하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변화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 이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한 거죠. 오늘 시간은 이 서울의 전세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로 시작해서 앞으로 나올 입주 물량에 전세 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얘기를 해봤는데 네. 뭔가 새로운 걸 얻은 것 같아요. 30%가 떨어졌을 때 전세가를 한번 살펴보고 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가늠해보는 네.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